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 전문 교수 조동찬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모시고 넘쳐나는 건강정보 어떻게 옥석을 가리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재 교수님은 제가 이제 언제부터 뵀죠? 1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10년 더 됐어요. 10년 더 됐어요. 자, 저 그래서 돌발 질문. 신문방송학과. 아직도 왜 과가 신문방송학과일까요? 저는 이제 방송 출신으로서 이게 좀 항상 신문방송학과가 좀 서운하긴 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근데 그 신문방송학과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과에서 이렇게 오퍼하는 과목 중에 신문방송 이런 이름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약간 상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지금 지식융합미디어 학부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하부 개념으로 그냥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는데 약간 뭔가 전통? 네. 뭐 이런 거 그냥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한 3, 40명 교수들이 있는데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약간 그 보건학이랑 같이 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막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사실 많습니다. 많아서 그냥 뭐 이름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더라도 유현재 교수님은 일단 미디어를 전공하셨고 그다음에 보건학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저와 접점이 계속 있었던 맞아요. 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요즘에는 이제 기자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나요? 많아요. 많아요, 아직도? 네, 많아요. 이게 서강대학교가 특히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무슨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통과하면 플랜카드가 걸려요. 거기 기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되게 희망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왜 나오셨어요? 약간 선망의 직업입니다. 엄청난. 아니 근데 그쪽에서 보건의료 쪽에 관심이 있는. 왜냐면 보건의료는 전통적인 신문 방송에서 좀 외면받는 영역이긴 맞죠. 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지금도 아마 조중동, KBS, SBS, MBC 전부 다 뭐 정치, 경제, 사회 여전히 정치를 가장 기자들은 선호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외면받는 그런 직종에 그러게 했겠어요. 저 그래 되게 힘들어. 3D 되게 힘들었어요. 열심히 힘들게 했어요. 발로 뛰는. 발로 안 뛰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오늘 재밌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아니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 보건 커뮤니케이션, 헬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가르치고 막 하거든요. 근데 기자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강의 듣고 막 그러면 일단 그거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기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사회부, 정치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런 자신의 어떤 스페셜티를 정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그렇고 거기에서 대변인이나 대관 업무 막 이런 걸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신이 또 신방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변해서 뭔가 특화시켜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저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통적으로는 뭐 SBS의 정치부 기자다, 뭐 MBC의 경제부 기자다. 그러면 어떤 개인의 어떤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진 회사 가치에 내가 얼마나 소속되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개인이 브랜딩화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것에 승부를 걸었는데 실패했죠. 근데 저의 실패 사례가 진짜 뭐냐면 SBS에서 진짜로 감사하게도 저를 브랜딩화 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해주셨는데 물론 성공했죠. 약간 됐지만 SBS에서 조동찬에게 투자한 만큼은 안 됐어요. 사실 저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겠죠. 그래서 참 그러지만 저의 그런 게 저의 실패가 그러니까 그 후속 그런 기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자양분이 돼서 뭐 그런 많이 이 분야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SBS 기자하는 동안 되게 행복했고 감사했고 그래 보였어. 진짜로 영광이고 지금도 돌아다 보면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간 기억은 아름다운 것만 남을까. 모든 게
모든 게 그렇지만 분명히 SBS 다니면서도 막 서운하고 되게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제 좀 아름답기만 하고 뭐 그렇습니다. 나도 떠나볼까. 아유 잠깐만. 그리고 일단 바로 우리 오늘 방송에 나오겠지만 예. 질문 나와서 바로 할게요. 예. 얍얍님이 유튜브나 쇼폼을 보면 의사 가운을 입고 나와 특정 영양제나 민간요법을 추천하는 영상이 많습니다. 속지 않고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여기 강의록에 오늘 있어요. 맞아요. 예. 있어요. 맞아요. 그럼 요거는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조기구이 투님이 조기구이가 그러면 투는 뭐야? 제가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명경기가 있었어요. 박상현 저구와 이영호 복귀한 이영호 테란이 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명경기였거든요. 정말 아직도 스타크래프트를 경기를 해주시는 그 선수분들께 감사하는데 거기 스타크래프트 선수 중에 한 분이 조기석 선수가 있어요. 그분의 별명이 조기구이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기구이 2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보고요. 누구는 커피가 좋다고 하고 어디서는 커피가 안 좋다고 이렇게 반대되는 정보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렇게 좀 조 교수님이랑 저랑 이렇게 준비한 이 자료가 사실은 AI랑 또 이렇게 저랑 뭐 이렇게 다 해서 약간 뭐랄까 서로 막 논의하고 막 이러면서 자료를 좀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안내가 들어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더블 체크해요. 근데 더블 체크인데 다행히 옛날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미디어가 몇 개 없으면 사실 우리한테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AI를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이렇게 황금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많은 곳에서 또 믿을 만한 곳에서 뭔가 정보가 이렇게 나왔다. 그것들을 찾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것도 이제 보통 문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미디어 활용은 최고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덜 성숙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공부하고 있고 여기 조기구님 투님도 계속해서 요런 말씀 좀 드릴 텐데 결국 그런 거죠.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런 거죠. 네, 커피는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분류하잖아요. 거기에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 그리고 항암물질, 암을 예방해주는 물질로도 되어 있고요. 최초로 저희가 뇌종양에 하루에 커피 4잔 정도 마시면 뇌종양이 예방된다는 논문이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그거 한참 됐는데 그 이후로는 몇 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커피는 발암물질이자 항암제인 그러니까 커피가 좋다고 하는 것도 근거가 있을 거고 안 좋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근거가 있을 겁니다. 개인별로 다르겠죠. 이걸 어떻게 잘 개인별로 하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실은 상업성 그리고 뒤에 있는 뒷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전문가가 이제 우리 유현재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금 우리 유현재 교수님이 AI 도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요. 유현재 교수님의 저에게 이제 본인이 강의록을 주셨고 그 강의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노트북 LM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차고 넘치는 건강 정보 옥석은 어떻게 가리나. 그렇죠. 이거 진짜 뭐냐면 7일 만에 완치. 뭐 하시면 딱 7일만 이거 해보세요. 그다음에 기침하시는 분 딱 요것만 하세요. 그다음에 몸이 붓고 하시는 분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하세요. 근데 저는 17년간 의학 전문 기자 했는데도 그거 유튜브에서 보면 저도 혹해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방과 교수인데 엄청 속아요. 보면은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느 날 뭐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것도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홈쇼핑에서도 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또 이거 뭡니까? 많이 해서 하면 약 샀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얘기하거든요. 홈쇼핑에서 어떻게 약을 사?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반 소비자들은 사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약은 약국에서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타이레놀 이렇게 아주 용량이 작은 타이레놀 그런 데서 편의점에서 팔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주 일부의 저용량 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약국에서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홈쇼핑을 통해서 약을 구입하는 건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건데 왜 소비자들은 홈쇼핑에서 약을 샀다고 생각할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건. 이게 약과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공급자적 입장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사람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팔려면 목숨 걸고 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쇼호스트들 나와서. 그러면은 사실은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약처럼 뭔가 포장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네. 식약처 인증됐다며. 그거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가운인지 아닌지 막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휴리스틱스라는 어떤 그런 네. 게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거 보였지, 요거 보였지, 요거 보였지. 그럼 나도 모르게 하면서 그냥 사고. 그리고 네. 나는 그냥 생각으로 약을 샀구나. 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뭐 너무 한두 개가 많죠. 아닙니다. 사실 너무 너무 많죠, 많죠. 사실은.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홈쇼핑을 잘 보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홈쇼핑에서 구매한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하고 두 개. 러닝머신이었어요. 둘 다 망했어요. 이 건강기능식품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와 러닝머신을 샀는데 건강. 둘 다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조금만 더 조사해 보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었고 또 특히 인라인 스케이트는 뭐냐면 요 중심이 안 맞았어요. 불량품이었어요. 헐. 그래서 저는 홈쇼핑에 대한 이 저의 개인적인 척도입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조동차는 개인적인 거예요. 으로는 하지 않아서 홈쇼핑을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이런 많은 제품들이 마치 보약처럼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맞아요. 자, 네 이게 96%, 야 스마트 보급률이 96% 이상 그리고 정보 과잉 시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선생님도 질문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뭐 미디어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 %입니까? 그러면 96%인지도 잘 모르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되게 놀래요. 네, 그리고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미국에서 제가 네. 뭐 학회 발표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것도 물어보고 또 하나 뭘 물어봤냐면 네. 그 무제한 데이터 쓰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압도적입니다. 우리나라 압도적입니다. 이게 보면 일반인들도 무제한 데이터 누가 씁니까? 그러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죠. 없어요. 누가 무제한 데이터를 써요. 저 몰랐어요. 저는 뭐냐면 네. 무제한 데이터를 안 쓰는 사람도 있나 이렇게. 맞아요. 일반인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라이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우리가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건강 이슈는 이해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막 붙잡고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방송하니까 안 쓰지. 네. 저도 방송 아니면 또 스마트폰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디어를 어떻게 운용하고 여기에 막 차고 넘치는 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정치, 연예, 건강 정보 관람용. 네, 그러니까 정치, 이거를 연애, 건강. 빅3예요, 빅3.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것과 특히나 건강은 사실은 제대로 알아야 건강이다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96%, 저도 사실 이 수치 보고 놀랐어요. 교수님 강의록에 이게 96%가 쓰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연결성이 요렇게 우리의 건강 정보를 침투하고 그 다음에 가족 간 검증 없는 공유. 그쵸? 맞아요. 뭐 내가 사실 뭐냐 가족은 내가 좋은 정보를 가족끼리는 공유하잖아요. 그게 사실 가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요. 가족 우리 딸 우리 소득에 1도 기여 안 하는데 제일 많이 소비하거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가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정이 넘치고 소중한 네. 공간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렇죠. 그런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네. 공간이기도 해요. 네. 누군가 이렇게 사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에스카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좋아. 네. 엄마가 나 못 믿어? 내 눈 봐. 막 이래가지고 하면 그렇죠. 무슨 과학적 팩트가 필요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면은 뭐 그렇죠. 저도 박사지만 아무 네. 의미 없어요. 집에서 엄마가 먹으려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고백하건데 제가 지금 뭘 먹고 있냐면 무슨 도라지로 회계 된 시간인데. 도라지를 하고 있는 걸 먹는데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다고 혹하셔갖고 야 이거 기관지 건강에 좋아. 근데 고백 하나 해야겠다.
아니 근데 그게 다 소용없어요. 제가 신경외과 전문이고 뭐 의학 전문의자 17년 한 게 다 소용없더라고요. 맞아, 의사 선생님. 예, 엄마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너 좋은 거야 그러면 뭐 알았어. 그리고 가족 간 확산은 이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지식의 차이 이런 것들을 뛰어넘더라. 그냥 저도 그냥 무조건 저희 어머니가 좋다고 하면 하더라. 그러니까 분별력 상실이라는데 맞아요. 제가 좀 그 나이가 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유학을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결혼을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가끔가다 한국에 오면 어머니가 그때 이제 벌써 뭐 70이 넘으셨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물건을 사나요. 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네. 근데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1% 거짓말 없습니다. 치약을 사다 놨어요. 근데 네. 그 치약이 뭐 굉장히 뭐 좋대요. 네. 근데 그 치약의 이름이 브랜드 이름이 이조타였어요. 이조타. 이 좋다. 아 이가 좋다. 이 네. 좋다. 아, 그래가지고 얼마 샀냐 그랬더니 감각 있네요, 한 그거는. 2만 원이라고 그러고 아 치약이 별 희한한 제품을 다 치약이- 사고 그랬는데 네. 또 어머니랑 싸우기 싫으니까 또 그거 하고 막 이래서 굉장히 비이성적이긴 했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고 이 비일비재하게 제가 뭔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된다는 얘기죠. 또 있네요. 치약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치약과 비누도 되게 비싼 건데 이조타요. 이조타는 아니에요. 다른 건데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비싸요. 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뭐 어머니한테 따질 수도 없고 엄마 이런 거 사지 마. 그럼요.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사실 젊었을 때보다 어떤 정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하시긴 어려운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사주신 걸 굳이 엄마의 마음을 막 긁어가면서 엄마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냥 그거예요. 그런 일이 참 많이 네. 벌어지고 아까 홈쇼핑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건강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그렇습니다. 네.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예, 오늘 활발하게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많이 예. 나오시네. 진가 8003님이 건강 염려증이 심한 사람일수록 건강 정보를 과도하게 검색하다가 오히려 가짜 뉴스에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건강 염려증이 이게 저희 쪽에서 이게 제가 또 교수고 막 이러니까 좀 어려운 말 할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최대한 쉽게 해주세요. 예, 거기에 이제 뭐 건강 신념 모델 뭐 이런 이론 뭐 이런 네. 거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취약한 어떤 네. 계층으로 뭔가 설정하고 막 그런 일이 예를 들면 건강 염려증 뭐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여러분들은 주변에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확증 편향 얘기하고 네. 뭐 에코 버블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한 번 이렇게 갖춰지면 계속해서 뭔가 우리가 또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알고리즘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생각하셨으면 정보 찾으셨죠? 네. 그럼 또 계속해서 알고리즘 치고 들어옵니다. 네. 그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까운 뭐 가족이라든가 뭐 얘기를 해주는 수밖에 없죠. 제 박사 논문이 사실은 딱 저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해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벗어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이 심한 분들은 이렇게 광고하는 분들의 타겟층이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주변에다가 알리세요. 주변 분들과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진짜 한 달에 막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사 알리고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뭐냐면 병식을 찾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객관화 자기가 어떤 상태인 걸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치료 방법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로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치료에 접근해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주변 사람들과 얘기해서 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유현재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기도 하거니와 의학적인 이런 그 원칙과도 맞으니까 그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분들이 불안한 게 의료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건강 염려와 관련된 분들이 계속 괴롭고 그러다가 언제 멈추냐면 그거 약 먹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도 방송에서 보면 이거 약 먹으면 뭐 돼. 얼마나 광고가 많습니까. 그런 거를 불필요한 것도 의료의 영역으로 또 끌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료화라고 하는데 조금 취약해집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의료화라는 거는 약을 먹지 않아도 해결된 문제인데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부분을 마치 그 ADHD 같은 거예요. 우리 애가 난리가 나서 공부도 안 되고 뭐 성적 계속 떨어져 모의고사 큰일 났어. 네. 근데 계속 불안해. 그래가지고 막 하면 부모님이 역으로 언제 안심이 되냐면 이거 ADHD야. 약 먹으면 해결돼라고 하면 차라리 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심리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ADHD는 정식 뭐 진단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네. 진단이 된 환자는 뭐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영역인데 그렇죠. ADHD가 아닌데도 맞아요. 오히려 내 아이가 차라리 ADHD로 해서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유가 그러니까 밝혀지니까. 이유가 그거는 좀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래. 그다음에 승환신님이 건강 정보에 대한 관해 AI 질문에서 받은 답변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요 슬라이드에 마지막에 있죠. 예, 마지막에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되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미리 말씀드리면 AI는 진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패턴을 밝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뭐 당장에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아 이거 GPT가 그랬어. GPT가 네. 그랬어. 뭔가 이렇게 네. 해서 뭔가 그 맞다 안 맞다의 뭔가 그 증거 판단 증거로 활용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좀 위험해져요. 네. 그러니까 그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지금 AI가 검색하는 게 우선순위가 이제 구글하고 챗GPT하고 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제일 많이 보는 게 기사, 그다음에 뭐 그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건강 정보 예를 들면 가짜 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다음에 유튜브에 가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도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 패턴이니까. 예. 패턴이니까.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부분은 이따가도 나올 테니까요. 맞아요.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 주신 거에 어떻게 하느냐. 예. 유현재 교수님은 90초 팩트 체크 레이더. 1분 반이면 감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어요. 요게 뭐 완벽한 원칙은 될 수 없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아까도 질문 주셨습니다만은 특정한 정보가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요 SECCD 요거만 기억하시고 SECCG. 예. 소스 출처. 그렇죠. 누가 썼나. 첫 번째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유튜브 시대에 보면 뭐 유튜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유튜브 안에서도 그 정말 환상적인 채널 비욘디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다른 채널도 그러니까 예, 비욘디는 구글에서도 되게 평가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한... 전부 다 이게 다른 스폰 없이 그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의료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계속 조회수와 상관없이 쭉 하는 프로그램으로 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되게 리스펙트하고요. 바로 예. 이게 그냥 뭐 정보원 효과라 해서 뭐 인포메이션 소스 이펙트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도 누가 전달을 하느냐 이런 네.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몇 번 연습해 보면 사실은 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어떤 정보는 어디서 나왔는데 신뢰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이제 소스고요. 두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 이게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설령 막 이렇게 그 가운을 입고 누군가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해도 자꾸만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건 논리가 뭔가 비약이거나 논리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 생각해요. 제가 제 환자 중에는 요 약 먹고 딱 바로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건까지 있었냐면요. 제 환자 중에는 불임으로 절 찾아왔는데 제가 어떤 식품 딱 줘서 불임이 해결됐습니다가 벌써 웃기네. 3대 공중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SBS는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그때 제가 그 건이 의사윤리위원회 징계건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거는 징계해야 된다고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의견을 냈는데 징계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 위험하다는 제가 말씀이시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게 보면은 참고문헌으로 서로 짬짬이가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책임지지 못할 어떤 뭐 출처에서 정보가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그 언론이나 미디어 플랫폼에서 그걸 다뤄요. 네. 그러면 그냥 소비자들은 요거는 못 믿어. 여기는 못 믿어. 그런데 요거를 퍼다나는 여기는 믿잖아요. 그럼 이게 참고문헌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A 방송에서 먼저 이걸 딱 해요. 근데 요걸 B 방송에서 조금 큰 데서 인용을 하면 믿죠. 요건 믿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 논문이라 그러면 다들 믿으시는데요. 네. 정말 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영어 논문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뭐 교수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논문 써서 영어로 바꿔서 뭔가 온라인에 띄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예를 들면 뭐 SSCI라든가 스코프스라든가 네. 뭐 이렇게 검증된 논문들 네. 요거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검증된 논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유현재 교수님은 대학에 계시잖아요. 저는 대학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이게 임용이 되거나 승진을 할 때 딱 급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 급.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논문은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급이냐? 다른 데는 사실은 돈만 내면 올려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 돈을 뭐냐면 그냥 너 돈 내가 올려줄게 그게 아니라 이 논문을 올리는 대신 너가 무슨 참가비로 한 200만 원 내. 뭐 이런 거죠. 그럼 올려줄게. 이거야. 그럼 이거예요. 많아요. 200, 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 일화인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요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흰머리가 그러니까 머리가 빠진 사람에게 소금물로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났다. 이거 실제로 케이스로 리포트에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좋은 논문에 났다 하더라도. 왜냐면 케이스 논문에 있으면 조동차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소금물로 머리를 감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수는 없거든요. 일반화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S, E 그다음에 C인데요. C는 돈 냄새가 나는가 제가 저렇게 좀 약간은 뭐랄까 천박하게 적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네. 냄새가 약간 나는 그런 게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줬는데 뒤에 보니까 스폰서드 바이 무슨 네. 병원이라고 나온다든가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찾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데이터를 뭔가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작전이 들어갔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반드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컨플릭트라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저는 교수님이 이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뭐 신약 관련의 아주 좋은 논문, 예를 들면 네이처, NEJM, 뭐 사이언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해 충돌을 완벽하게 벗어난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지금 의학계에서 가장 좋은 논문, 뭐 NEJM, 네이처, 사이언스는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뭐 항암제의 여러 다기관 연구들만 돼요. 근데 이걸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항암제를 있죠. 다 다기관에서 연구하는 게 정말로 우리 미래의 그 의료계 천재들이 이게 접근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반대로 그런 다국적 제약사처럼 아주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데 우리의 후배들이 더 노력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후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후자는 좋은 논문에 절대 실릴 수가 없어요. 딜레마네요. 왜냐하면 그런 사이언스, 네이처 이런 NEJM의 그런 그 리뷰어들, 편집자들은 전통적으로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연구를 계속 하신 분들이라서 이 구조를 깨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그래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미국이나 뭐 유럽,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 저는 어떤 세계 강대국만 핵 갖고 나머지는 핵 못 갖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힘의 논리 아닌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렇지. 아무튼 그런데 뭔가 정보 분별에 있어서 사실 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최소한 노력은 하고 그다음에 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원칙을 갖고 있으면 아무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에 걸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다국적 제약회사의 사이언스, 네이처, NEJM의 논문은 효과에 대해서는 토가 달리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검증을 하는 것이긴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효과가 있다가 나온 건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검증 체계는 있는데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확실한 검증 체계 없이 교묘하게 그리고 또 광고 냄새도 나고. 광고 냄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연한 거겠습니다만은 도대체 몇 년 된 데이터인가. 이게 데이터를 막 이렇게 섞기도 하고 막 10년 전 거 했다가 그다음에 네. 올해 거 했다가 막 이렇게 섞는 네. 경우도 그런 논문도 꽤 많이 봤어요. 근데 네. 사실 어떤 목적일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네.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슈에 있어서 낡은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렇게 쉽지 않은데 가급적이면 최신.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얘기를 했다.
그럼 코로나 전에 잘 몰랐으면 그 이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잘해서 근데 뭐 이게 자세히 보시면 홈쇼핑에서도 보면 옛날 데이터랑 진짜 옛날 데이터랑 막 이렇게 섞습니다. 네. 섞어가지고 하는 장난도 많이 치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커런시라고 썼습니다. 아, 저도 이거 봤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2022년인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저희 회사의 선배가 뭐 어떤 아침 프로그램 뭐 이거를 저한테 링크를 해가지고 딱 보내줬어요. 딱 봤더니 뭐 2008년 논문이에요. 근데 2008년 논문에서 후속 논문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네. 후속 결과가 거기서 딱 끝난 거잖아요. 그거는 그다음부터 재현되지 않았다.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속기 딱 쉬워요. 네. 그러니까 그거 뭐 사실은 좋은 거 이렇게 막 구분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근데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우리가 영어 논문 나온다 그러면 일단 저도 영어 잘 못 알아듣니까 저거 막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어 논문 나온다고 무조건 그게 확실하게 믿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 논문 딱 나오는데 딱 봤더니 뭐 거기 있는 이제 가운 입은 분이 의사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6년인데 뭐 2008년, 2009년 뭐 이런 얘기하면 그것은 대단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요. 그다음에 더블 체크, 교차 검증. 예. 이건 뭐 아까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겁니다만 다행히 우리가 무제한 데이터 쓰고 있고 스마트폰 96%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기가 많다 이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히 좀 SECCD라고 했는데 요것만 해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거의 한 8, 90%는 그래도 좀 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교차 검증 AI로 지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중요하죠. 이렇게 딱 해서 야 이거 툴이 기사를 딱 링크해서 이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따져주고 저는 이제 거기에 그 네가 말한 근거를 그러니까 기사 말고 논문으로 좀 옆으로 링크를 해도 이렇게 설정을 해두니까 저는 교차 검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은 되게 편하게 저는 하고 가능하죠. 있어요. 네, 좋죠. 질문이 계속 많이 되게 뜨겁네요. 계란 쿠키님 유튜브 AI 광고가 참 많은데 이거 금지할 법이 없나요? 이거 맞아 이거 너무 어떻게 해요? 금지할 법 없나요? 제가 그 지금 한 10분 전에 그 무슨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나라가 AI 기본법이라 해서 전 세계에서 AI 기본법은 제일 빨리 나왔어요. 근데 그 디테일을 읽어보면 사실 디테일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금융치료가 이렇게 된다. 뭐 진짜로 뭔가 이렇게 사법적 타격감이 있을 법한 어떤 조항은 조금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사실은 유튜브 AI 광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뭔가 그 진짜로 무서워할 만큼의 어떤 그런 뭔가 징벌 그다음에 적발 이런 것들이 조금 불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저는 지금 AI 그 광고 지금 너무 보이잖아.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정교하지 않아서 이거 AI인데 그리고 AI 유튜브 광고 중에 제일 적인 게 제가 이거 제 말씀 듣고 이거 먹고 안 나오면 제가 모든 거 다 책임집니다. 저도 그거 봤어요. 제가 전 재산 다 드립니다. 뭐 이런 식. 임플란트 뭐 이러면서 뭐예요? 막 보면 그것도 되게 위험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오면 일단은 그거는 가짜 광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름 여기 비욘디의 그 독자들의 그 저기는 되게 너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뉴스 기사 형태인데 제일 밑에 제품 구매 링크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쓴 뉴스 기사도 돈을 받고 내보내는 광고일 수가 있나요? 조 교수님의 또 전문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이것도 약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그 기사인데 아주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뭔가 진짜로 그 전통적인 기사인 건지 아니면 누가 봐도 광고인데 그 광고란 얘기를 안 한 건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전 차라리 저는 뭐냐면 이거는 광고입니다. 기사를 써요. 기자가 쓰고 이거는 스폰을 받아서 쓴 광고입니다. 광고인데 저희가 제품을 선정합니다. 저희 뭐 우리 기자들이 보도국에서 검증했더니 이건 정말 좋은 제품이다라면 괜찮아요. 이게 사실 CNN 방식이고 지금도 이런 게 있죠. 근데 정말 뭐냐면 저런 거 링크도 안 걸고 아닌데 돈 받고 쓰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걸 유가 기사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아직도 존재해서 차라리 저렇게 하면 괜찮다. 근데 유가 기사는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건데 그런 걸 독자들에게 밝히지 않는 거는 저는 그건 조금 예전부터 조금 좀 걸렸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거 왜 그러냐면 저거가 지금 언론사들이 광고 매출이 뚝뚝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6년은 참담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유튜브 광고로 너무 많이 쏠리니까 그래서 언론사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런 부분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언론사들도 되게 고민인데 근데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 네. 게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대한민국에 언론사가 몇 개쯤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신문사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10,000개가 넘는 나라. 네. 그러니까 언론사 10,000개가 넘는 나라는 글쎄 참 찾기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요 정도 네. 이제 크기의 나라인데. 근데 그 10,000개가 넘는 언론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구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런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저런 기사도 저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순수한 건지 저널리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제가 요거 언론사가 정말 언제 많아진 거는 아시죠? 그럼요. 예. 예전에 사실 언론사가 소수일 때 짬짬이 해서 우리 기자들이 어떤 기자실에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쓰자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몇몇 주요한 언론사들이 짬짬이 해서 알 권리를 차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일 것 같은데 그래서 기자실을 오입. 폐쇄하고 그때죠. 예, 언론사를 어쨌든 자유롭게 누구나 언론사를 만들 수 있게끔 했는데 등록제. 예, 뭐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회사 선배가 청와대의 대변인실로 갔을 때 하신 말씀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가 한 뭐 30-40명 내였는데 지금 이렇게 신청하는 게 몇백 명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렇게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특정 언론사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했던 제도가 지금 또 너무 정보 과잉이 되는. 예. 그래서 세상은 됐죠.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음양이 돌고 도는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똑똑해진 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이른바 쇼닥터 논란에 대해서도 다뤄주세요. 다룰 예정이고요. 공중파, 종편, 유튜브 등에 끊이지 않고 출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러니까 쇼닥터라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닥터 테이너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막 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은 진짜 큰 결심하셔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혹은 뭐 다른 플랫폼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쌓았던 어떤 그런 전문 지식에서도 얘기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쇼닥터 같은 경우는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네. 정도가 지나쳐서 여러분들 그 조금 낯선 개념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연계 편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일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틀어보면 또 다른 방송에서는 뭔가 이렇게 제품이 팔리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있었던 사실인데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의사가 밀크시스를 이렇게 했어. 이게 좋다. 또 난리 났었죠. 바로 옆에 홈쇼핑에서 밀크시스를 이제 판매하는 이런 게 연계된 것들이 실은 적발된 사례가 있었죠. 이게 그래서 당시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서 보도자료를 냈고요. 당시 보도자료의 사진이 이제 어느 방송인지 좀 알 수 있게끔 나와서 저희 기자들은 알았는데 그랬었죠. 네. 그리고 조기구이 투님이 다시 했는데 해독 주스나 디톡스 이런 것도 많이 하던데 저는 솔직히 잘 안 믿기는데 이거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우리 뭐 방송 멈추고 잠깐 찾아봐야 되나요? 아니요. 이게 네. 사실 뭐 해독 주스라는 개념, 해독 주스 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무슨 뭐 5대 좋은 식품이에요. 그러면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바나나 이거를 해서 갈아서 먹는 거예요. 나쁠 게 전혀 없어요. 나쁠 게 전혀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포인트다. 그거 포인트다.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시의성이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식품에서 하는 거면. 근데 문제는 이걸 또 교묘히 활용해서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음식에도 속하지 않는데 이걸 마치 먹으면 해독이 되는 디톡스가 되는. 근데 실은 그거 해독이란 말은 현대의학에서 사실 없는 말이에요. 예? 해독이란 말이 현대의학에서 사실 우리 해독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독을 해독하는 게 뭐지? 없어요. 일단 독을 뭘까? 그러면 간에 쌓인 지방을 우리가 독이라고 하나? 아니죠. 간에 지방이 좀 많이 쌓인 거죠. 그다음에 배에 많이 쓰인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개념이 현대의학과 이게 딱 매칭이 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사실 대단히 현대의학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해독 주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톡스 영어라고 해서 현대의학일 것 같지만 디톡스라는 개념이 현대의학에서 예를 들면 뭐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제가 디톡스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왔더니 뭐 합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디톡스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음식들은 되게 좋지만 그런 것들을 본인이 그 식품을 섭취하시는 거 완전 권장이죠. 되게 좋은 음식들이거든요. 브로콜리, 양배추 삶은 거 진짜 좋은 거죠. 토마토도 삶은 거 너무 좋은 거죠. 다만 이런 것을 비싸게 어떤 것을 첨가해서 마치 우리 이걸만 먹으면 내 몸에 독이 막 풀릴 것 같은 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대한민국에는 홈쇼핑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매년 그렇게 유행하는 신비의 명약이 나올까? 네. 이게 보면은 매년 뭔가 제가 뭐 구체적인 상품을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요 디톡스나 해독 주스 말씀하셔도 그러는데 매년 스타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대한민국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막 호르몬이 해op다 넘어와가지고 요번에 이 명약은 요번에 한국에서 빵 터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매년 뭔가 스타 상품이 나오고 네. 그해 반드시 이거는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네. 같은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무슨 베리, 무슨 씨야, 이거 예전에도 다 했던 건데. 엄마가 쓰리 뭐 이런 거 있죠. 네. 해마다 왜 이렇게 나올까? 참 그렇죠. 마케팅입니다, 예. 마케팅.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분별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제 굉장히 친한 지인 중에 이제 쇼호스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래요. 아까 러닝머신 말씀하셨잖아요. 네. 쇼호스트들이 하는 일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쇼호스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은 뭐냐면 조 교수님이 20분 전에 집에 들어오셔서 그 전까지는 러닝머신이 조 교수님 인생에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네. 그런데 텔레비전을 틀고 10분만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보셨어요? 네. 그러면 그 쇼호스트들의 얘기를 듣죠. 그러면 1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인생에 러닝머신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이렇게 버는데 내가 러닝머신 하나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이 돼. 그게 니즈와 원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전까지 10분 전까지는 아무것도 내가 조금 혈액순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 필요 없어서. 근데 10분만 지나면 갑자기 엄마가 쓰리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 기억나는 게 또 있어요. 제가 러닝머신이 끝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폐기하고 그것도 이제 되게 무거우니까 돈을 들여서 그 분을 불러서 이제 한 1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폐기했거든요. 목돈인데. 그 다음에 자전거도 또 샀어요. 실내 자전거. 근데 다만 실내 자전거는 좀 가벼워서 그걸 가져가시는 분이 돈을 안 받고 가져가셨어요. 그건 폐기하는데 돈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맞아 그거였어요. 저도 왜냐면 그때도 홈쇼핑에서 그 자전거를 보는데 저걸 안 하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 그렇지. 예, 저거 안 하면 이거 문명인이 아니네, 현대인이 아니네. 내가 월급 받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내가 이거 SBS 기자인데 내가 이거 안 사고 하면 저도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네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거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던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쪼닥터 3분 판별 매트릭스. 예.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뭔가 텔레비전이나 플랫폼에 나오신다고 그래서 다 이걸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 약간만 장치를 하면 우리가 약간 혼란해집니다. 네. 요거는 그냥 사례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 기억에서 혹시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 열심히 받아야 되는 그런 데인데 황수관 박사님이라고 기억나시죠? 네. 황수관 박사님이 신바람 박사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에 나는데 옛날에 제가 보건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그분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황수관 박사님이 의사셨을까요? 아니셨을까요? 의대를 졸업하시긴 하셨는데 의사 면허는 못 따셨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 교수님 말이 맞다면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황수관 박사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뭐 신바람 박사님 네. 유명하시고 그다음에 네. 좋은 가치도 네. 많이 심어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는데 그립죠. 근데 되게 목소리 재밌고 하면서 네. 되게 재밌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을 생각하시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근데 그 두 가지가 미장센이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도 많이 없었을 테니까. 네. 가운을 입으셨죠. 네. 그럼 첫 번째 의사의 상징이니까 가운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방송에서는 청진기가 화면에 걸리게 놔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일반 사람들 뭐 네. 비유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호 오빠, 민지 엄마. 네. 그러니까 이런 일반인, 저같이 네. 하준이 아빠 이런 사람들은 가운 입으셨죠. 네. 그리고 황수환 박사님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청진기 보이죠. 네. 의사 선생님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황수환 박사님의 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의학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분해서 분별해서 뭔가 잘 살펴보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찐 전문가냐 아니냐 네. 뭐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른쪽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객관적 분석, 전문적 판단. 저도 박사지만 지겹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거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조금 어렵게라도 분석을 하고 뭔가 옥석을 구분해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교수님 이 자료 보면서 요거에 진짜 궁금했거든요. 공포 유발. 맞아요. 그분들이 진짜 공포를 좀 유발하긴 해요. 맞아요. 그 약을 안 먹으면 나의 이 묵은 가래 찐 폐가 완전히 썩어서 뭐 이렇게 문드러질 것 같은. 이렇게 공포를, 그러니까 이걸 안 먹으면 또 코로나 때도 이걸 안 먹으면 코로나에 누구나 쉽게 걸릴 것 같은.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뭐라 그러셨냐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텔레비전에 나오셔가지고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네. 세상에서 제일 싼 항암제가 있다 그러면서 뭔가를 보여드리는 네.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듣고 제가 이제 뭐 그 친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형님 이거 했다는데 뭐 이런 게 제일 싼 항암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은 모르겠다. 네가 준 정보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죠. 병원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그렇죠. 그럼 아니라면 그게 허위인데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쭉 해가지고 70분 동안 다 듣고 이러지 않잖아요. 네. 요만큼만 보고 설거지하다가 요만큼만 보고 러닝머신에서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듣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 최근에도 많이 봤는데 무슨 그 다크서클이 어떠면 췌장암의 신호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뭐 발 색깔만 봐도 뭐 어떻다로.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면 그거 보고 요거만 보이는 거예요. 공포.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췌장암의 말기면 다크서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긴 맞네. 우리 일정 부분. 그렇죠. 일정 부분 맞죠. 네, 그러니까 일정 근데 부분 맞네. 다크서클이 이거 그러면 췌장암의 진단 기준에 다크서클이 들어갔겠죠. 의대생들이 열심히 외웠겠죠. 다크서클 1번 뭐 하면서 그거는 우리가 그리고 광고인데 네. 제가 이제 특정한 브랜드를 뭐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가리키니까 그냥 하는 건데 간 때문이야 있죠. 이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피로는 간 때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인지 다 알고 막 그래요. 그 네. 좋아요. 그리고 약효 있고 좋은 제품이죠. 전통적인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이것 또한 지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 피로는 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야 사람이 필요한 건 이유가 10,000가지도 넘어. 맞기도 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데 광고에서 하는 건 굉장히 심플하게 전략을 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맹신해서도 안 되고 분별해서 봐야 된다. 그게 우리의 뭔가 책임이다라는 말씀. 제가 이거를 그 영상을 만들려다가 안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를 딴딴딴이 그 차두리 씨가 나오죠. 맞아요. 차두리 씨가 피로는 간 때문이야 딱 한 다음에 제가 등장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건 센데. 예,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논문을 한 거죠. 피로는 왜 그 당시 많은 약들이 피로와 불면에 이제 타겟팅을 하냐면 피로와 불면을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피로의 원인은 대부분이 잘 몰라요. 피로가 사실 그러니까 우리 진단명이 있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우리 대부분 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에서 그 피로에 대한 진짜 원인이 간인 거는 0.1%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우리 아플 때, 근골격계가 아플 때 우리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잠 못 잤을 때. 그래서 피로는 간 때문에 아니라고 제가 보도를 했고요. 그 보도가 있은 후 한 달 정도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그 광고를 중지시켰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몰랐네. 이거 다 기사화가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강의록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꾼 게 이게 이제 대웅제약이잖아요. 그래서 대웅제약은 저를 잘 알아요. 되게 밉겠는데?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도 뭐 잘해주셨어요. 대웅제약에서. 뭐 저는 막 공격한 게 아니라 그래도 뭐 저희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자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대웅제약 측에서. 그래서 지금은 그다음부터 바뀐 게 뭐냐면 뭐뭐에 의한 피로에는 뭐뭐 우르사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간에 의한 피로에 이런 거는 우르사. 그다음에 이제 아마 대웅제약 측에서 좀 더 이 피로와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그 연구를 광고에 집어넣어서 이제 하셨었죠. 아무튼 되게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했지 지금 같으면 안 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대웅제약을 건드려.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네요. 네. 그다음에 팩트와 과장이 숨쉬는 우범지대 건강 홈쇼핑 해보도. 네. 요거 연결해서 좀 이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미디어 공부한 사람으로서 오늘 나왔으니까 제가 뭐 퀴즈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그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1번부터 20번 사이에 홈쇼핑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씌워보십시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와. 이게 뭐 조금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씌웠을 때 20개 채널 중에 11개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그러니까 227번을 볼까? 그런 거 없죠. 그냥 무조건 돌리죠. 그러니까 0부터 1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퐁당퐁당도 아니에요. 20개 중에 11개가 홈쇼핑이 됐다는 그러네요. 얘기는 연달아 있는 것도 있네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제품들이 팔리고 막 이러는데 오늘도 대부분 보십시오. 이게 건강과 관련된 식품 그다음에 제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비즈니스가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를 즐기는 이 시대에는 사실은 수용자가 뭔가 갖춰야 될 역량들도 꽤 많아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가 또 집단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설득당하는 그런 기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너만 안 샀어. 너만 안 샀어. 당신만 몰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뭐 저도 뭐 그거 얼마 한다고 나도 살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맞아요. 이게 약간 집단주의에서는 나만 안 샀다는 건 고립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거 두렵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한 3분 남았습니다. 이거 추석 전에는 이런 기회 전혀 없죠. 이 기회를 포기하시겠어요? 막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시겠어요? 이거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틀면 또 나와. 그럼 나 운이 좋네. 이 기회를 내가 잡았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사장님이 미쳤어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뭐든 상관없어요. 내가 뭔가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스트레스 걸랑. 그러니까 그때는 이 제품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안 알아도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쉬워. 이거 맞아요.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하셔. 맞아요. 그리고 그 구매하기도 쉽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얘기에 반품 너무 쉽습니다. 수수료도 없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한번 해볼까? 그렇죠.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거기 있더라고. 식탁이 있고요. 식탁 구석에 뭐가 있냐면 그 약간 대나무 소재의 상자. 거기에 온갖 기능식품 무슨 즙 해가지고 잔뜩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이렇게 해서 사는 거거든요. 특히 좀 걱정되는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잘 안 속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조금 익숙한 사람들은 안 속을 수도 있는데 약간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약간 고연령층은 그렇죠. 제가 저강도 스캠이라고 했는데 뭐 고강도 스캠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의 어떤 뭐랄까 그 나이스한 말과 그 현란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그 어르신들이 조금 속는 경우도 많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도 되게 그래요. 식약처 인증 마크.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에는 식약처 인증이 들어가는데 저걸 약효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그 근거 수준을 보면 대단히 낮거든요. 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은데
저는 한번 식약처하고 이 관련 학회를 국회 토론회에서 제가 발언한 적이 있는데 저는 건강기능식품 분류를 저는 없애자고 얘기했어요. 그걸 뭐 근거도 아니고 어디서 조금 뭐 효과 있다 그래서 그 성분만 섞으면 아주 근거 수준이 약한 뭐 이런 논문에 어떤 제품이 눈에 좋다, 눈 건강 보호에 좋다 그러면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그거 성분을 넣기만 하면 다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들이 낮구나. 예, 건강기능식품의 식약처 인증 마크는 허들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약이랑은 비교할 정도로 낮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약에서 쓰겠죠, 병원에서 쓰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렇게 그거를 먹어서 눈에 좋은데 안과 의사가 그거를 처방 안 하면 안과 의사 되게 맞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맞죠. 맞죠. 아니 그게 그렇게 좋은 항암제인데 서울대병원에서 그거를 암 환자한테 처방 안 해요? 그럼 서울대병원 의사들 되게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하버드 의대도 안 그러고 도쿄대 의대도 안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만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 와우 이거 뭐 이런 근데 거기에 식약처 인증 마크가 너무 악용되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분류를 아예 없애자 그랬는데 이제 요 시장이 저는 왜 그런 이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없앨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라 너무너무 커다란 아까 저 이거 이 말은 아니에요. 저 이제 그 과거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그 권력 구조가 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예전에 제가 식약처에서 하는 무슨 그 세미나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첫 번째 오해하는 게 식약처 인증 마크를 약효가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우리가 뭔가 그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만 보세요. 일반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그 릴렉스된 상태에서 집에서 뭔가 홈쇼핑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 인증 마크를 받았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똥똥똥 뜨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나오는 모델이 먹자마자 이렇게 쑥 들어가네 그러면서 트름을 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분명히 뭐, 약효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묶이면. 네. 그러니까 미디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디테일해서 뭔가 딱 무슨 위법 탈법 뭐 이건 아닌 건데 이거 두 개를 화면이랑 이렇게 멀티모달로 묶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디테일과 관련된 규정도 식약처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것의 효과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보시는 죄송합니다. 분들에게 특히 고연령층한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속고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 그과 관련해서 뭔가 오해를 만드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선수들이 뭔가 규정을 좀 세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디테일이라는 게 사실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셨으면 하네요. 아 저는 지금 또 생각나는 게 생각이 많이 나시는. 저희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사신 그 마즙 있잖아요. 그거 먹어 없이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뭐 어떻게 버려요? 그래 전 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식품일 거 아니에요. 마는 뭐 식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채소 먹듯이. 그래서 그 연령층을 노리는 이거 좀 그리고 어르신들 뭐라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 똑같았어요. 뭐 저희 어머니랑 같은 데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한창 무슨 에스과 까르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사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뭐 이렇게 좀 입씨름을 했죠. 엄마 이게 왜 이래? 아무리 그래도 이 결국은 좀 그런 거 아니야? 나한테 용돈 받은 거 아니세요? 막 이러고 막 따지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소리를 꽥 지릅니다. 먹어서 나쁘냐? 먹어서 나빠? 이거 두 가지가 잘못했죠. 그럼 맞지. 먹어서 나쁘진 않지. 어머니의 그래서. 용돈을 주시나 본데 그 유현재 교수님을 다 키워준 게 그 어렸을 때부터 돈 못 벌고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도 못 버는데 막 소비 다 허락해 주신 게 어머니인데 그거 그러니까. 근데 참 그래요. 이게 참 어려워요. 먹어서 어머니. 나쁠 거 있나 이러면서. 저도 그냥 뭐 채소니까 맞아요. 뭐 식물이니까 뭐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 2만 명이 속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그 휴리스틱 그러니까 요 분이죠. 그러니까 피로를 간이랑 엮어서 이게 이제 그 제가 휴리스틱스라고 표현했는데 휴리스틱스의 아주 구체적인 어떤 마케팅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심플하게 만들어라. 딴 건 잘 모르겠어. 피로는 간이야. 피로는 간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거 보고 약사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유행이 막 되면
약국을 하면서 제가 피곤해요. 그러면 약국을 문을 열면서 제가 좀 피곤한데 뭔가 약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거기 초특급 전문가들인데. 네. 근데 이걸 열면서 뭐라 그래요? 뭐뭐 있어요? 이렇게 막 네. 했지. 네. 뭐 있어요?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진짜 별건 아닌데 딴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명인이 나와서 네. 광고를 해요. 그 부분이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유명인을 통한 할로우 이펙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외국에서는 모델 정할 때 relevance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뭔가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네. 모델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수가 약을 광고하고 체육인이 광고하고 네.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듣고 외국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저희는 사실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약 광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연예인인데 의사 가운 입고 와서 그거 진짜 네. 그 옛날에는 한창은 건강 프로그램에 그 개그맨들이 네. 이 가운 입고 나왔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안 되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넛인데 네. 우리 소비자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저 가수랑 저 약이랑 뭔 상관이지? 네. 저 사람도 그냥 소비자일 뿐인데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 넛지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유현열 교수님은 너무 상식이니까 하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그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에서 처음으로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 요 바퀴벌레를 딱 새겨놨어요. 그 안에. 그랬더니 남성들이 전부 다 거기를 조준하는 거죠. 그래서 흘리지 않았던 거죠. 그게 넛지. 예, 넛이 첫 번째 하는 건데 그거 자기도 모르게 어떤 행동이 하던 그 말씀을 이제 넛지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유명 뭐 누구 이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당연히 따라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정말로 유명 연예인분들이 이런 약 광고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정 노릇도 있고 그리고 외국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해외에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주류, 네. 그다음에 약품 네. 이런 거에는 유명 연예인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도 있구나.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규정까지 있으면 제가 깜짝 놀라고 요거는 약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주류 모델을 하는데 네. 어려 보이는 연예인을 써서도 안 된다라고 있어요. 그러면 맞아요. 그거 보면 내 또래가 저러니까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넛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뭐랄까 디테일로 들어가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그다음에 네. 규정도 조금 세부적이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광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이게 신문 방송 다 전공하신 분들 아니에요? 이거 만드신 분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한테서 이게 돈을 쓰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뭐랄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 홈쇼핑에서 자전거를 사고 러닝머신을 사고 당시 필요도 없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샀는지 참 이해가 되지. 예.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메커니즘이 숨어 있네요. 그럼요. 예. 이게 또 하나가 이제 그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이 참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마 인류 최고의 발명 시스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본 거 또 보고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주변에다 흘려놓으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선택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다양성을 파괴해버리는 괴물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제가 하나가 이거 해가지고 아까 질문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제품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걸 찾아봤어요. 게임 끝입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맞아요. 뭔가 브레인워시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지금 일단 요 알고리즘 때문에 이게 너무 광고가 많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그 기업들이 방송국에 광고를 안 하고 신문에 광고 안 하고 전부 다 유튜브로 광고가 넘어갔대요. 이거겠죠. 근데 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제 친구랑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여기 떠요 또. 이거 뭐야? 여기는 전부 다 이게 듣는 기능 있어갖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음모론 같긴 한데 저는 그 계속해서 이제 뭐 그 미디어 관련돼서 어떤 법이 필요하냐 그러면 저는 그 플랫폼이 됐든 뭐 우리가 빅테크가 됐든 간에 알고리즘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왜 그러냐 방금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 우리가 이게 약간 뭐랄까 도시계단 같은 건데 네. 아니 내가 이거 검색도 안 했는데 네. 분명히 친구랑 얘기했는데 집에 가니까 맞아요. 이게 뜨더라. 떠요. 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쁜 의미에서 뭔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다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이 피해받고 그다음에 지금 댓글 엄청 이렇게 다시는 이분들이 피해받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네. 알고리즘 때문에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저는 되게 한 게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뭘 검색했어요. 나중에 그 검색한 게 구글에도 뜨고 페이스북에도 뜨고 인스타에도 뜨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이거 완전 이제 동화적인 그냥 아주 어리석은 생각인데 혹시 내가 내가 아는 뭐 네이버 뭐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나에게만 다른 기업이고 그냥 다 통으로 한 기업 아닐까? 트루만 쇼? 네. 영화 트루만 쇼? 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지는 않겠는데 네. 어떤 그 저희 학생이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심각하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생각만 했대요. 진짜 산책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만 했대. 근데 그게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검증은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우리한테 치고 들어왔다면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일부러 끄는 방법도 있어요. 네이버 쳐서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그래요. 일부러 알고리즘을 끊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혹시 이 다음 자료에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참고로 좀 부끄럽지만 제가 그 한 몇 달 전에 유퀴즈에 한번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 유퀴즈 제가 나온 유퀴즈를 보면 알고리즘 차단하는 법이 나옵니다. 네. 유현재 교수님이 나온 유퀴즈를 보면 이렇게 그거 좋습니다. 저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유퀴즈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네이버나 구글에 있습니다. 알고리즘 차단하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AI 나왔어요. AI.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그리고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AI가 진짜 뭐 AI가 엄청나게 편하죠. 편한 건 사실인데 뭔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뭔가 진실만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재료가 뭘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퍼뜨린 그 디지털 흔적들을 모아서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하고 맥락에 맞게 우리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기거든요. 그렇게 치면 할루시네이션 여기 있습니다만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 데이터가 섞여서 옛날 데이터 요즘 데이터 섞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나쁜 말을 하기 싫어하는 뭐 어떤 그런 알고리즘도 있겠죠. 맞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100% 온전히 믿는다는 건 조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체크를 하시든가 아니면 조금 비판적인 사고를 하시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AI에 대해서 절대 그 오해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도 써보니까 이 환각 현상이 너무 심하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얘 큰일 난, 이놈 이 자식이 막 말을 막 지어내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록을 만들 때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강의록이겠죠. 그 다음에 어디 투고하는 기사를 쓸 때 찾아보는데 여기다가 링크를 걸기에 딱 설정을 해놔요. 반드시 그러니까 논문 위주로 링크를 걸어 놓을 거 내가 클릭하면 그 논문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돼. 얘가 가라로 이렇게 딱 링크를 걸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의성은 뭐냐면 제가 설정은 뭐냐면 지금 2026년에도 유효한지 살펴볼 걸. 중요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면서도 그거를 계속 클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설정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기사나 이게 투고가 뭐가 잘못되면 저한테 막대한 데미지가 생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면 이렇게 기사 한 줄 잘못 쓰거나 투고 내용 잘못 쓰면 이게 큰일 나니까 저는 이제 하지만 그냥 저도 이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가볍게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AI를 저는 뭐냐면 목숨 걸고 써야 돼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고 써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지금 가볍게 우리가 건강 정보를 얘한테 검색하기에는 얘가 대단히 편하지만
얘가 환각현상,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아주 과거 것을 들여오기도 한다는 것, 그런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게 네.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AI와 관련돼서 지금 얼마나 그 큰 편익을 좀 입고 있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뭐 교수님도 그렇고 다 너무 그런데 좋은 뭐 이거 없으면 지금 작업을 그러니까요. 못해요. 예. 아무런 작업 못하죠. 그러니까 네. 막 서너 개 켜놓고도 하기도 하고 네.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생활에 훅 들어왔으면 우리가 좋은 의미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네. 뭐랄까 아까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실 일반인, 인플루엔서 뭐 다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를 활용을 많이 하실수록 네. 뭐랄까 그 좀 분별 있게 쓸 수 있도록 개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조금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분들이 네. 뭐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야, 이거 GPT에서 봤어. GPT에서 봤어. 아. 무슨 뭐 GPT가 신도 아니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도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건강 정보인데 네. 특히나. 지금 교수님 요약해 주셨지만 진짜로 이거 지가 지어내는 거 많고요. 그리고 시의성 결여된 거. 네. 요거는 보면 아까 그 했던 그런 홈쇼핑의 어떤 뭐 그런 와 유사하네요. 또 맞아요. 정보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는 원칙이 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하지만 요 환각 현상과 시의성 결여 이 부분은 방어하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방법들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명한 의료 소비자를 위한 미디어 방어 매트릭스. 네. 자, 정리합니다. 이게 네. 이제 그 우리가 건강 정보와 관련돼서 뭔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고요. 네. 그러니까 뭐 쇼닥터 방송, 그다음에 홈쇼핑, 그다음에 제약 광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네, 때로는 이거. 괴물이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이 알고리즘이 지금 네. 진짜 사실 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건강기능 그것도 있지만 제가 어떤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뉴스를 보면 진짜 이거 그냥 놓고 보면은 제가 아주 극좌가 되거나 극우가 되거나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옛날에 그 종이신문 있지 않습니까? 네. 종이신문을 볼 때는 1면 보고 이렇게 보고 38면까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네. 내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쭉 봤잖아요. 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 다양성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기회를 네. 다 뺏은 겁니다. 다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네. 이제 뭐 에코 챔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비유를 좀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 제가 유학할 때 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뭐 그러면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태워가지고 미국 도시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꼭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미국에 처음 보는 뭐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다가 야 여기 뭐 가로수길 닮았네. 네. 여기 무슨 맞아요. 세종로 닮았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저는 그 따져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사람은 모두 다 내가 갖고 있는 틀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바로 에코 챔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낳는 그 머릿속에 네. 어떤 그런 괴물적인 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거 그럴 겁니다. 진짜 이거는 뭔가 누군가가 그 유현재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이 막 해서 이건 좀 어떻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거 저도 느껴요. 나 이거 지금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것만 보다가 그냥 따라가다가는 와.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프로그램이 정치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일부 정치인들은 이거의 편익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이게 건강과 관련돼서 막 이게 결국 민생 문제란 걸 생각을 못 하고 계시나? 아니면 네. 그들이 이쪽에서 저쪽에든 약간 베네핏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뭐랄까 조금 뭔가 망설이고 계시나? 이런 뭐랄까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여기 비욘디 채널의 대표가 홍해걸 선배시거든요. 맞죠. 홍해걸 선배가 뭐 방송하는 것 중에 이제는 중도가 나서야 된다라는 게 너무 공감이 갔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거 잘못하면 이제 극우, 극자 이런 분들이 너무 나서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도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맞아요. 저는 중도 어떻게 그 개념을 결정한지 아세요? 정치학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사건과 사안에 일어난 후에 우를 뽑을 수도 있고 좌를 뽑을 수도 있는 사람을 중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판단해서 이번엔 나 저거 있으면 나 도저히 안 돼. 근데 이제 극좌 극우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해도 나는 무조건 좌, 나는 무조건 우.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사실 근데 그런 데서는 뭐냐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극좌와 극우는 대화와 타협을 배신으로 처리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선거에서 뭐 누구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중도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 좀 들어보고 그렇죠. 그게 뭐가 나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야지. 얘기 좀 들어보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배신자네. 배신자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뭘 어떻게 봤다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데 거기에 저는 그냥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범은 알고리즘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좀 손을 대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빅테크나 뭐 아시겠지만 뭐 SNS나 전부 다 그 헤드쿼터는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즐기는 이 미디어 환경에서는 뭔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긴 네.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진 어떤 뭐 지금 선거가 막 양상이 막 이렇게 치열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서울시장, 그다음에 저기 부산이 무슨 어디, 난리 그다음에 났죠. 평택 뭐 난리 나죠. 그러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보진 않아요. 유튜브로 보면 이게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제 딱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양론을 좀 네가 균형 있게 한번 정리해봐. 오, 좋다. 네. 그럼 얘가 그래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것만 보다가는 이 편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저를 느끼겠더라고요. 17년 기자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좀 뭐 팔랑귀긴 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대학은 나왔고 그래도 뭐 이렇게 지식이 모자라는 편은 아닌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대부분 당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됐대. 너무 무섭다, 이 알고리즘은. 좀 너무 무서워요. 이게 일반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뭐랄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뭔가 악의 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 그 히틀러 그다음에 뭐 유대인 탄압 막 이렇게 했을 때 사진이 있어요. 네. 어떤 사진이 있냐면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한테 돌 던지는 사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진 보면 그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뿔 달리고 막 그런 괴물들이 네. 일반인들을 미워하거나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온라인 시대에 살아서 그렇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괴벨스와 히틀러가 맞아요. 알고리즘으로 그렇게 사람들 만든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괴벨스와 히틀러의 현실 버전이 지금 네. 우리 알고리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를 글쎄 잘 모르겠지만 방통위가 됐든 너무 심의가 됐든 무서워요. 간에 맞아요. 저거는 뭔가 규제의 어떤 네. 축 안으로 좀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가 뭐 건강 이슈 물론 이건 얘기하고 이제 있지만 뭐 알고리즘에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왜 우리 탓하냐 그런 방송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극우극잡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은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속수무책. 물론 저는 극우도 그렇고 극자 방송하시는 분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19 때도 그분들이 어떤 방송 하셨는지 돌이켜보면 지금 사실로 안 맞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도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분들이라서 너무 싫은데 아무튼 뭐 건강 프로그램이니까 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너무 당하니까 아무튼 말입니다. 건강도 이렇다는 거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그래요. 저는 제가 너무 취약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뭐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네. 요게 이제 뭐 한마디입니다. 네. 조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맹신을 넘어 합리적 의심. 제대로 알아야 건강이다. 네. 라고 해서 슬로건을 저희가 좀 만들어 봤고요. 뭐가 이게 좀 뭐 충분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과 관련된 뭔가 그 제품을 사시고 소비하고 뭐 이런 일반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이런 일정한 원칙이라도 좀 지키시면 예전에 했던 그런 그 실수나 이런 것들 최대한 조금 줄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와우. 저는 되게 뭐 배우는 게 많았고 오늘 뭐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이 배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질문 주셨던 그 건강 염려증인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 상태를 숨기지 말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객관화하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사실 저는 뭐 정신과 선생님 만나라, 진료 받아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이 무서움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방법 우리가 방송에선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거 우리
하나씩 꼭 익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맹신보다 식약처 인증마크 이런 거 맹신하지 말고 의사 가운 입은 거 맹신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의심하자. 그리고 소스가 뭔지 어떤 기관에서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더블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지금도 뭐 명확하게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알고리즘을 일부만 작동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유효한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저 니트나무 선생님이 아마 그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신 것 같은데요. 그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다는데 그 일베 사이트 뭐 이렇게 네네.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 이슈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특정 사이트를 말하고자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그 반드시 금기시돼야 되는 어떤 그런 용어들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건 알고리즘에서 빼자라고 강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뭔가 폭력, 혐오, 그다음에 뭐 어떤 무슨 뭐 자살 뭐 이런 거라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럼 그게 디테일이 걸랍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특히 보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것들은 알고리즘에서 뺀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 느티나무 선생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뭔가 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맞아요. 절대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대중 퍼지면 되게 안 좋을까 뭐 그거예요. 아동 성착취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 자살 방법, 자살을 어떻게 하는 방법, 맞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아예 알고리즘에서 제외돼서 그다음에 뭐 뭘 하는 법, 뭐 그러니까 마약을 뭐 어떻게 하는 법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대단히 위기인 맞아요. 그런 것들이 소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 좋은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장을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유현재 교수님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오늘 되게 걱정 많으셨는데. 걱정 많았죠. 이게 뭐 엄청난 또 프로페셔널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또 조 교수님 이제 또 조 기자님도 또 오랜만에 뵀는데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근데 또 생각보다 이렇게 또 대답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또 저는 이런 방송이 처음인데 너무 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짧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또 뭐 한번 또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예. 너무 행복했네요. 네. 그러니까 재밌으셨죠? 예, 너무 재밌어요. 1시간 반이 그냥 근데 금방 가죠. 예, 너무 좋네요. 네. 근데 네. 제가 원래 조금 이제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저도 너무 재밌어서 이렇게 했고요. 긴 시간 질문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욘디 조동찬 오픈 테이블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소식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